우리가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좋은 동층수를 고른다 전에 중요한 게 좋은 아파트를 고른다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아파트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? 뭐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. 지금 시점에서는 꽤 유의미하고 가격대가 뭐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.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쿨타임이 또 돌았습니다. 또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 이 한 달 동안 우리 대구 아파트들은 어떤 거래 흐름을 보여줬으며 또 지금 좀 눈길이 가는 게 무엇인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월 1일부터 오늘 날짜인 5월 10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을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. 뭐 언제나 그렇다시피 84 타입이 가장 기본이고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84 타입 안에서 동일하게 거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항상 좋은 것부터 흐름들이 나타난다.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높은 가격 순으로 한번 바라보게 되겠고요. 뭐 그러면 항상 좀 기대를 하는 게 뭐 버머 W라든지 버머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최상단에 떴었는데요. 최근 한 달 동안에는 그 거래 흐름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만촌 3동의 또 대장급 아파트인 버머 자이르네가 사실 호가 자체는 12억 이상 붙어 있지만은 실제 거래는 이렇게 11억대 정도에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좋은 아파트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작년 중하반기 기준으로 실거래가 호가들을 많이 올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그런 올라간 가격들을 따라가는 추격하는 어떤 실거래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. 이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뭐 비슷한 모양새들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10억 이상을 놓고 바라보자면 뭐 이 정도가 있겠고 뭐 엘리넷들, 만촌 3정 그린코아 에드파크, 범샘프 너무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아파트도 아닐까 싶고 그나마 이제 한 가지 더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게 요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입니다. 작년을 기준으로 입주하게 된 물건이고 요런 거랑 또 만촌 힐스테이트 같이 잡아줄 수 있을 거잖아요. 근데 일단은 태왕 디아너스가 또 올라왔네요. 또 만촌 내거리를 지나갈 때 바로 상징성 있게 보이는 곳이고 상가 건물들도 또 멋들어지게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뭐 예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한데 물론 이제 상징성이 매우 뛰어난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학군 이런 요소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요것들과 같이 가는 개념으로 지금 당장은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8억 이상을 한꺼번에 봐주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뭐 많이 보이는 게 L4레이긴 한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아까 전에 10억 이상일 때 범샘프가 떴잖아요. 그리고 이제 9억 7,500도 있고 8억 8천도 있고 8억 7천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좋은 아파트들이 어쨌든 호가들이 좀 많이 상승했고 작년에 실거래가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아파트들 잡는 건 뭐 투자적인 용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한 매물들을 당연히 잡고 싶어 합니다. 어쩌면 이런 좋은 물건들을 우리가 그만큼 또 안 팔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가져가는 걸 고민한다면 정말 확실한 물건을 지금 딱 잡아 놓는 게 맞다.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건데요. 이게 이제 어쨌든 좋은 곳일수록 조금 과열화된 경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선호되는 아파트들은 저층 매물들이 또 싼 매물을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범샘프 뭐 10억 넘게도 거래되는 건데 이 저층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짜리도 있다 보니까 물론 뷰 안 나오고 뭐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중층 이상과 저층의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 이런 기준들만 좀 잡고 있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금액대가 적은 곳일수록 뭐 5% 내외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중층과 또 한 10% 정도 내외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가격적으로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싸게 접근할 수도 있는 오히려 좀 훌륭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. 그래서 뭐 저층이 무조건 안 좋아요. 뭐 이런 관점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. 우리가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면
좋은 동층수를 고른다 전에 중요한 게 좋은 아파트를 고른다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아파트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? 뭐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. 지금 시점에서는 꽤 유의미하고 가격대가 뭐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. 자, 그리고 뭐 L4에는 9억대를 찍고 나서 그거를 따라가는 여러 가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가든하이츠가 오랜만에 또 거래가 올라왔고요. 자, 또 눈길을 가는 게 알파시티 동아이위시 8억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찍었네요. 그 일대에서는 가장 상징성 있고 또 유일한 선택지라는 측면에서 조금 뭐 과열화 되기도 하긴 하지만 그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, 뭐 이렇게 쉽게 결론낼 수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그냥 7억대로 딱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비수송구가 많이 섞이기 시작하죠. 대장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, 방금 8억을 딱 찍었던 동아이위시도 7억 9,500부터 시작해서 장원 맨션 이런 것들도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접근한다면 나쁘지 않죠. 특히나 결국 우리 아파트 투자의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안팔 아파트를 오랫동안 가져갈 거를 잡아주는 게 최고다. 그게 우리 투자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, 뭐 대구를 기준으로는 좋은 입지에 언제가 됐든 나중에 재건축이 될 여지가 있다면 뭐 길게 보고 투자를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. 최근에 요 장원맨션에는 또 추진위원회가 뭐 결성되니 많이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성은 조금 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자, 또 비수송구의 대장급 아파트들 청라힐스도 이제 보이고요. 야, 중동의 프로지오 리버센트가 또 7억대를 찍어가기 시작했네요. 중동의 대장급이다 보니까 여기 중동도 사실 비수송구 핵심지랑 비슷하게 갔거나 사실 그 이상을 또 받아주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 관점이라면 이 중동 대장 아파트의 앞으로 흐름도 당연히 괜찮을 것이고, 브라운스톤도 지금 7억대 뜨게 됐네요. 사실 뭐 범호동에서는 틈새 아파트, 동이 아주 적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좀 약한 곳인데, 이게 이제 7억대를 또 뜨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서 있는 뭐 범어 서안 포레스트라든지 아니면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7억에도 또 거래가 되었네요. 야, 근데 이거는 좀 놀랐습니다. 힐스테이트 죽전여 더 퍼스트가 7억을 지금 찍었거든요. 야, 이거 상당히 눈길이 가네요.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위치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요거거든요. 힐스테이트 죽전여 더 퍼스트. 이 감삼동에서 가장 대장급인 빌리브 스카이가 있는데, 요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연식이 신축이긴 하지만은 이 작은 구역을 다 나눈 상태에서 이 개발이 되었다 보니까 세대수가 충분히 확보되질 못했습니다. 근데 뭐 상업지역이긴 하니까 뭐 영 부족한 건 아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실제 6억대에서 살 수 있는 매물들이 많은 상태였거든요. 야, 근데 여기서 지금 7억대 실거래가 두 건이 떠버렸다는 게, 야, 감삼동 일대가 확실히 조금 올라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야, 근데 아직 여기에서 7억을 살 거면 좀 선택지는 여전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느낌도 있고, 뭐 주변에 훨씬 싼 매물도 많을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뭐 어쨌든 실거래가가 떴으니까 놀랍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, 당연히 포인트는 이 앞쪽으로 뷰가 잘 나올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 바로 앞에 있는 감성 우방 드림시티 층수를 넘어서 뷰가 확보되어야 될 겁니다. 앞에 있는 게 25층이라서 실제로 7억 이상 받아준 거는 이 30층 이상 두 물건이었었거든요. 야, 아무튼 신기하고,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변에 조금이라도 더 뷰가 확보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6억대로 잡아준다면 이런 흐름대가 나쁘지 않다, 뭐 이런 예상까지 다양하게 잡아볼 수 있겠네요. 야, 아직까지도 이런 뭐 미분양 물건들이 조금 남아 있을 거거든요. 야, 그런 것도 갑자기 또 호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수성구에서 또 상징성이 있는 준신축급들이죠.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라든지 이편한 세생범어 다 7억대에서 가격대를 받아주고 있고, 확실히 실거주 가치는 이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괜찮기 때문에 거의 8억에 육박하는 거래 내역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6억대도 참 상징성이 크고 다양한 매물들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많고요.
자, 앞서 봤던 것들이 조금 싸게 나오고 있고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도 이제 거의 7억에 육박했네요. 동구의 대장급이라고 하면 요것과 함께 디오엘로 잡아준다 그쵸? 디오엘로도 뭐 7억 가깝게 되었고 요것도 이제 거의 7억에 육박했으니까 동구 대장급도 이제 7억 선까지 올라오게 된 거다. 야, 그렇게 치면 이제 정말 힐스테이트 죽전혀 터퍼스트 가격 잘 받아준 것 같은데, 야, 이샌디도 바로 따라왔네요. 6억 8천으로 동구 3대장입니다. 자, 그리고 6억 8천에 수성 골드 클래스 더 센텀. 지금 중동에서 요 골드 클래스와 또 효성 해링턴 같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. 야, 그런 게 또 7억 가까이 육박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중동의 흐름도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다 확실하게. 최근에 거래량도 뭐 당연히 많고. 자, 그리고 라크에르 또 지산동의 대장급 아파트로서 7억이 육박하는 시세들 보여주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약진도 뭐 꽤나 괜찮다고 봅니다. 자, 이편한 세상 버머스 화성 파크 드림에스 비슷하게 가는 거고. 자, 그리고 이제 동대구의 센트럴시티 자이에도 뭐 1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따라가는 흐름들을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남산 자이 하늘채와 사실상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야, 그리고 이 죽전요 동아위시 5억대 초중반에서 살 수 있었던 매물들이 정말 가깝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정도부터 또 살짝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6억 2,500을 또 찍어버렸네요. 확실히 오늘은 참 감삼동 일대가 많이 눈길이 간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.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6억 초반 정도인데 바로 옆에 또 새롭게 들어온 게 연식이 덜 됐는데 또 가격대가 괜찮다 보니까 그런 할인 분야하는 것들도 좀 눈길이 가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월배 3정, 월배의 또 대장가 아파트로서 이런 것도 앞으로 흐름들이 기대되기도 하고요. 나머지는 뭐 다 일단은 무난하고 괜찮은 그런 아파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비수성구 정도가 많이 눈에 띄고 그 안에서 또 나름 신축급이라든지 아니면 대장급들이 약진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아파트들이 뭔지만 잘 알고 있으면은 요 정도 가격대일 때는 매수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.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내용을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정말 우리가 최상급지를 노린다라고 봤을 때는요, 수성구의 신축들이죠. 오히려 저층 매물들이 가격 합리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인 좋은 아파트를 잡는 걸 우선시 한다면은 그런 전략적인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.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, 자, 그다음 만촌역 태왕 디나스 10억 찍은 거 이런 것도 좀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브라운스톤 보모가 7억대를 찍었다는 거 역시 눈길이 가고요. 무엇보다도 감삼동 일대가 이번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좀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최근 한 달 동안 뭐 이거를 또 살펴보기 전에는 좋은 내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막상 살펴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쿨타임 한 달이 지나가면 제가 또 실거래 내역들을 보면서 최근의 흐름들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좋은 아파트들의 흐름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60 밑을 좀 안 바라보고 있긴 하다 그쵸? 뭐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6억이 안 되는 물건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포인트 뭔지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원하신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